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지연입니다. 신동아 방송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입니다. 김정숙 여사는 전북에서 열린 전국 장애인체전 개회식에 참석해 선수단을 격려했습니다. 김 여사는 개회사에서 장애물이 없는 무장애 사회를 앞당기겠다는 게 문재인 대통령의 의지라고 밝혔습니다. 또 정부는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시설 건립을 서두르고 있다며 장애인이 가까운 곳에서 자유롭게 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른바 삼성반도체 백혈병 분쟁의 당사자들이 조건 없이 수용하기로 약속했던 중재안 발표가 애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삼성전자와 반올림 그리고 조정위원회 3자는 향후 조정위가 이달 초까지 마련할 중재안을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무조건 수용하기로 합의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위는 지난 12일 양측에 공문을 보내 최종 중재안 발표 일정이 자문위원회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다며 10월 말로 최종 중재안 발표 일정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200여 명의 사상자를 낸 대만 열차 탈선 사고 당시의 모습이 언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대만 중앙통신사는 23일 인터넷 홈페이지에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13초 분량의 CCTV 녹화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푸유마 열차가 역으로 들어오는 곡선 구간을 전속력으로 질주하다 원심력을 이기지 못하고 기우뚱하며 탈선 전복되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대만교통부는 사고 열차가 반경 300km 곡선 구간에서 제한 속도인 시속 75km를 초과해 시속 140km를 달린 것이 이번 탈선 전복 사고의 원인이 됐다는 1차 조사 결론을 내린 바 있습니다. 다음은 에코환경일보 소식입니다.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가 비닐 쇼핑백 사용량을 80%에서 90% 줄이기로 했습니다. 종이 빨대와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개발에도 나섭니다. 환경부는 국내 주요 제과 브랜드인 파리바게트와 뚜레쥬르 및 환경운동연합과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제과점의 경우 일회용 비닐 쇼핑백 무상 제공 금지 대상 업종이 아니지만 이번 협약을 계기로 이들 업체는 일회용품 감량을 위한 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들 업체는 재생종이 봉투 사용을 늘리고 소비자 홍보 등을 통해 단계적으로 비닐 쇼핑백을 사용하지 않을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이번 협약에 따라 기존 두 업체에서 사용되는 비닐 쇼핑백 연간 2억 3천만 장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나아가 자원 절약은 물론 온실가스 1,925톤 감축 효과도 기대했습니다. 비닐 쇼핑백뿐만 아니라 빨대 등 다른 플라스틱 제품 사용량도 줄이기로 했습니다. 파리바게트는 올해 말까지 플라스틱 빨대 사용량을 30% 감축하고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종이 빨대와 빨대가 필요 없는 컵 뚜껑 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뚜레쥬르도 올해 하반기부터 종전 유색이던 일회용 컵의 디자인을 변경할 계획입니다. 또한 비닐 쇼핑백 없는 날을 운영하여 장바구니 증정 행사를 할 예정입니다. 환경부가 4월 25일부터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시행했습니다. 전기 및 수소차 1등급, 하이브리드차 1에서 3등급, 휘발유와 가스차 1에서 5등급, 경유차 3에서 5등급을 부여합니다. 국내 모든 차량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돼 관리를 받습니다. 환경부는 제작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라 5개 등급으로 분류하는 내용을 담은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 산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을 4월 25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개정 전 등급 산정 규정에서는 배출가스 기준치 대비 측정치를 바탕으로 등급을 산정해 실제 차량별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최신 연식의 차량은 이전에 나온 차량보다 미세먼지의 원인이 되는 질소 산화물 등에서 강한 기준을 적용받았음에도 이러한 차이가 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되지 않은 것입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연식과 유종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의 절대적 차이를 반영한 등급 산정 규정을 새로 마련해 5개 등급 규정이 현재 시점에서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심한 차량에 대한 운행 제한의 지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2017년 9월부터 12월까지 위해 우려 제품 1,037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위해 우려 제품 화평법 제2조, 제16조에 따라 고시된 품목으로 현재 23개 품목이 지정됐습니다. 안전기준을 위반해 판매 금지 및 회수 명령을 받은 제품은 34개 업체 53개 제품이며 이 중 10개 업체 12개 제품은 제품 내 함유가 금지된 유해 화학물질이 들어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1개 업체 25개 제품은 물질별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13개 업체 16개 제품은 제품 출시 전에 받아야 하는 자가검사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소비자들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을 안전한 제품으로 교환 또는 환불해줘야 하며 유통사에 납품한 제품 수거 및 개선 명령을 받은 업체들은 포장 교체 등의 개선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위해 상품 판매 차단 시스템에 제품 바코드가 등록되면 전국 대형 유통 매장에서 판매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이들 45개 위반 업체들은 관할 유역환경청을 통해 관할 수사기관에 고발 조치될 예정입니다. 오랜 기간 우체국 집배원의 배달을 책임지던 오토바이가 이제 친환경 전기 이륜차로 바뀝니다. 지난 2월 19일 환경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서울 종로구 광화문 우체국에서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습니다. 두 기관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서 노후화된 이륜차를 친환경 배달 장비로 변환하는 데 뜻을 함께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우체국이 앞장서 이를 도입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우체국은 오는 3월부터 시범 사업을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술성 검증을 거치고 현장 집배원의 의견을 들어 2020년까지 전체 배달 장비 15,000대의 67%인 10,000대를 친환경 배달 장비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이번 협약식에선 친환경 배달 장비 확대를 위한 양 기관의 업무 협약서 서명식과 우체국 시범 운영 발대식이 열렸습니다. 2012년부터 환경부는 전기 이륜차 구매 시 250만 원의 구매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협약식을 계기로 전기 이륜차 보급을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먼저 전기 이륜차 제작사의 자발적인 시장 참여와 기술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2022년까지 연간 보급 대수를 15,000대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기 이륜차의 성능이 과거보다 대폭 개선되고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높아지면 국내 친환경 배달 장비 보급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초소형 전기차와 전기 이륜차의 경우 제작사가 중소기업인 경우가 많고 구매자 역시 서민이 많아 보급이 확대될 경우 신규 일자리 창출 및 복지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환경부는 오는 2022년까지 전기 이륜차 5만 대 보급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를 비롯한 기후 대기를 개선하기 위해 환경부는 이 밖에도 다양한 방안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무인항공기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해 미세먼지를 배출하는 소규모 사업장의 불법 행위를 실시간으로 단속합니다. 동영상 촬영, 오염물질 측정 등의 첨단 기술이 적용된 드론과 실시간 대기질 분석이 가능한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하여 소규모 사업장이 밀집된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미세먼지 배출 사업장에 대한 시범 단속을 펼쳤습니다. 수도권 시범 단속 일부 지역은 가구 제조와 섬유, 염색 공장 등 중소규모 업체 570개가 밀집되어 있는 곳으로 최근 3년간 미세먼지 오염도가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이곳은 단속 기간이 길게 소요되는 단속 인력 투입 방식의 현행 단속 방법으로는 고농도 배출 사업장을 특정하여 불법 행위를 단속하는 데 한계가 따르는 곳입니다.
이 지역의 시범 단속은 국립환경과학원이 드론과 이동 측정 차량을 활용해 지산과 하늘에서 입체적으로 대기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원을 추적하고 불법 배출 의심 사업장의 단속 인력을 신속히 투입하여 불법 행위를 현장에서 적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지상에서는 대기질 분석 장비를 장착한 이동 측정 차량이 사업장 밖에서 운행하면서 실시간으로 휘발성 유기화합물 악취 물질 등 대기 오염물질의 농도를 ppm 단위로 정밀 분석해 고농도 배출 지역과 오염물질을 추적했습니다. 하늘에서는 오염물질 측정 센서를 부착한 드론이 비행하면서 대기 오염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해 오염물질 고농도 배출 사업장을 찾아내고 카메라를 부착한 드론이 불법 소각 등 위반 행위를 동영상으로 활용해 증거 자료로 확보했습니다. 추적 결과로 확인된 고농도 배출 의심 업체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 환경특별사법경찰관이 신속히 투입되어 불법 행위를 적발하고 올해부터 새로 도입된 휴대용 측정기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의 배출 허용 기준 준수 여부도 바로 확인했습니다. 환경부는 지난 3월 28일 가구 제조 등 중소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일대에서 드론 및 이동 측정 차량 등 첨단 장비를 활용하여 시범 적용의 가능성을 점검한 바 있는데요. 시범 적용을 통해 85개 소규모 업체 중 고농도 배출 의심 업체 6개를 가려냈고 이들 업체의 점검 단속을 통해 불법 폐기물, 소각행위 2건, 무허가 배출시설 설치 2건 등 67%의 위반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사용 중지 등을 행정처분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최신 기술인 드론을 활용한 단속을 통해 사각지대로 여겨졌던 소규모 배출 사업장의 상공에서 언제든 암행 감시할 수 있다는 경각심을 주어 대기오염물질 배출 불법 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 효과와 미세먼지 고농도 배출 업체를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는 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